여러분 살면서 마주하는 기이한 일들은 마치 잘 익은 복숭아 속에 숨겨진 씨앗처럼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그 안에 놀라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씨앗 같은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스며든 한 이웃집 할아버지의 수상한 방문, 그리고 그 속에 감춰진 충격적인 과거 사연이죠. 처음엔 그저 낯설고 불편했던 그의 행동이 시간이 갈수록 제 호기심을 자극했고 결국 저는 그 진실을 파헤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이웃집 김영감님이 저희 집에 불쑥불쑥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문을 두드리는 소리조차 없이 빼꼼히 얼굴을 내밀고는 어색하게 웃으셨죠. 그러고는 뜬금없이 옛날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때로는 뜬금없이 김치를 달라거나 쌀을 달라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나이가 드셔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규칙한 방문과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계속되자 저도 모르게 묘한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김영감님의 눈빛은 때로는 초점 없이 허공을 헤매다가도 이내 슬픔과 원망이 뒤섞인 깊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마치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이면서도 그 속에는 결코 꺼지지 않는 어떤 불꽃이 숨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주변 이웃들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들 수군거렸죠. 저 할아버지가 좀 이상하다, 치매가 온 것 같다 하는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어떤 이웃은 그가 젊은 시절 바람둥이였다는 소문을 흘리기도 했고 또 다른 이웃은 평생을 고생만 하며 살았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엔 불편하고 꺼려졌습니다. 과연 제가 이 할아버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마치 얽히고 설킨 실타래처럼 그분의 행동이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하지만 제 마음 한편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있었습니다. 저 낡은 옷 속에서 희끗희끗한 머리칼 속에서 그리고 불안하게 떨리는 눈빛 속에서 저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사연을 직감했습니다. 어느 날 영감님은 또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뜬금없이 옥분아, 우리 옥분이는 어디 갔니? 하고 할머니의 이름을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아들 이름인 철수야, 철수야 하고 애타게 찾으셨죠. 그날은 유독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할머니와 아들 이름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마치 부서진 거울 조각처럼 할아버지의 기억 속 파편들이 제게 던져지는 느낌이었죠. 그분은 마치 과거의 어느 한순간에 갇힌 사람 같았습니다. 가끔은 웃다가도 이내 눈물을 글썽이며 허공에 대고 손을 휘젓기도 했습니다. 저는 영감님의 이야기를 흘려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는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혼잣말 속에서 저는 광산, 사고, 미자, 서울, 도망, 아이 같은 단어들을 어렴풋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흩어진 보석 조각들처럼 그 단어들은 제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어느 날은 영감님이 낡은 사진첩을 들고 오셨습니다. 빛바랜 사진들 속에는 낯선 얼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영감님과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 그리고 어린아이의 모습까지. 저는 사진을 유심히 보다가 한 여인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과는 너무나 다른 묘한 매력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턱선은 날렵했고 눈매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강단 있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영감님은 그 사진을 보며 미자 내 미자 하고 중얼거리셨죠. 저는 그 이름이 궁금했지만 차마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눈빛 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리움과 회한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파도가 치는 바다처럼 그분의 내면은 끊임없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감님의 이야기를 조각조각 맞춰가면서 저는 희미한 윤곽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와 아들 그리고 또 다른 여인 미자.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그분의 과거가 조금씩 드러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영감님에게 미자 씨에 대해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아끼던 영감님은 제가 진심으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꼈는지
뜸을 들이다가 마침내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영감님은 제게 조금씩 더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두서없고 혼란스러웠지만 저는 그 이야기에 퍼즐을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김 영감님은 젊은 시절 이미 아내와 자녀가 있는 몸으로 한 여인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미자였습니다. 영감님은 당시 한 중소기업에서 영업 일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거래처 직원으로 미자 씨를 만났습니다. 첫 만남은 그저 평범한 업무의 연장이었지만 미자 씨의 활짝 웃는 얼굴은 마치 한여름날 피어난 봉숭아꽃처럼 눈부셨고 영감님의 메마른 일상의 단비처럼 스며들었습니다. 미자 씨는 늘 생기 넘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영감님의 작은 농담에도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고 힘든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죠. 영감님은 그런 미자 씨의 모습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마치 꽁꽁 얼어붙었던 심장에 봄바람이 스며드는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회의 시선을 피해 비밀스러운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당시 영감님은 아내 옥분 씨와 아들 철수와 함께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옥분 씨는 영감님에게 헌신적이었고 철수 역시 착하고 듬직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감님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단조로운 일상과 반복되는 업무 속에서 그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미자 씨와의 만남은 그 갈증을 단숨에 해소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영감님에게 삶의 새로운 색깔을 입혀주었고 잊었던 열정을 다시 불태우게 했습니다. 그들의 데이트는 마치 위험천만한 줄타기와 같았습니다. 들킬까봐 늘 가슴 졸였지만 그만큼 서로에게 더욱 의지하며 깊은 감정을 나누었습니다. 점심시간을 쪼개 극장 앞에서 만나 당시 유행하던 영화를 보고 손을 잡고 인적 드문 골목을 걷는 것조차 그들에게는 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한 번은 비 오는 날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우산도 없이 걷는 미자 씨에게 영감님이 자신의 외투를 벗어 씌워주었고 미자 씨는 영감님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다고 했습니다. 그 작은 순간조차 영감님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보다 소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금지된 사랑을 이어갔습니다. 미자 씨 또한 영감님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 역시 자신의 외로운 마음을 채워주는 영감님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영감님에게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게 맞는 걸까요? 하고 물었지만 영감님은 그때마다 미자 씨의 손을 꽉 잡으며 미안하다. 하지만 너를 놓을 수 없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금지된 과일처럼 달콤했지만 동시에 가슴을 조여오는 불안감에 늘 시달려야 했습니다.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세상의 비난이 그들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영감님은 아내 옥분 씨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미자 씨를 향한 마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마치 두 갈래로 갈라진 강물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한쪽은 잔잔하고 익숙한 일상의 강물이었고 다른 한쪽은 거칠지만 강렬한 사랑의 급류였습니다. 그는 두 강물 사이에서 갈등하며 표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자 씨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감님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미자 씨와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강렬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미자 씨와 함께 떠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영감님의 본부인은 남편의 외도와 아이의 출생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동네는 작은 마을처럼 서로의 일을 훤히 아는 분위기였습니다. 영감님의 불륜 소문은 삼시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옥분 씨를 동정하면서도 영감님에게는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옥분 씨는 평생을 영감님만 바라보며 살아온 순박하고 고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소식을 듣고는 아무 말 없이 방문을 걸어 잠그고 며칠 밤낮을 울었다고 합니다. 영감님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았고 오직 아들 철수만이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옥분 씨는 영감님에게 단 한 번의 원망도 없이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영감님의 가슴을 더욱 찢어지게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분노를 표출하며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엄마를 보세요. 하고 절규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아버지가 정말 너무하세요. 아들의 울부짖음은 영감님의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듯 했습니다. 집안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행복했던 가정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미자 씨 역시 상황이 악화되자 큰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영감님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사랑이 한 가정을 파괴했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영감님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던 그녀는 결국 영감님에게 이별을 고하고 아이를 데리고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미자 씨는 영감님에게 이 모든 고통을 끝내고 싶습니다. 부디 저를 찾지 마세요. 아이만은 당신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라져야 모두가 편해질 거예요. 라는 마지막 쪽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 글씨는 눈물로 번져 있었고 영감님의 가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박혔습니다. 영감님은 미자 씨와 아이를 찾아 전국을 헤매 다녔지만 그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미자 씨가 어디로 갔는지 아이는 어떻게 자랐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삶의 나침반을 잃은 사람처럼 방황했습니다. 사랑하는 두 여인을 모두 잃고 아들에게는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그는 페인처럼 술에 의지해 살아가다 과거의 기억 속을 헤매는 치매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불타버린 숲과 같았습니다. 한때는 무성했지만 한순간의 뜨거운 불길로 모든 것이 재가 되어버린 듯했죠. 영감님의 조각난 기억 속에서 미자 씨와 아들 철수 영감님의 본래 아들 이름과 같아 혼란을 주던 의 존재는 제게 깊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기억이 뒤섞여서 그런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잊혀지지 않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과연 미자 씨와 그녀의 아들은 정말 영감님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진 걸까? 그 의문을 풀기 위해 저는 용기를 내어 오래된 동네 사람들, 특히 김영감님 가족과 친분이 깊었던 할머니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은 처음엔 조심스러워했지만 제가 진심으로 영감님의 아픔을 이해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는 조금씩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듣게 되었습니다. 영감님이 그렇게 애타게 찾던 아들 철수는 사실 2명이었다는 것을요. 한 명은 본부인 옥분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다른 한 명은 바로 미자 씨가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미자 씨가 사라진 후 수십 년이 흘러 영감님의 본래 아들 철수 씨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 소식을 들은 미자 씨가 어느 날 영감님을 찾아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자 씨는 영감님 곁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아들이 영감님의 삶에 더 큰 상처가 될 것을 염려해 다시 조용히 떠났다고 했습니다. 다만 떠나기 전 미자 씨는 영감님에게 한 가지 부탁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과 영감님 사이의 아들을 절대 찾지 말아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미자 씨의 마지막 배려였죠. 영감님은 이 충격적인 만남 이후 미자 씨와 아들의 행방을 다시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들의 행복을 빌며 홀로 긴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치매가 깊어지면서 그는 본래 아들의 죽음과 미자 씨의 아들을 향한 그리움이 뒤섞여 두 철수를 동시에 찾는 듯한 혼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영감님의 고통스러운 혼잣말이 단순한 치매 증상이 아니라 이토록 비극적이고 묵직한 과거의 그림자 때문이었다니요. 그의 눈빛 속에 담겨있던 슬픔과 회한은 바로 이런 사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영감님의 삶은 마치 예측 불가능한 폭풍우를 홀로 견뎌온 낡은 배와 같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희생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김영감님의 사연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젊은 날의 뜨거운 사랑이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그 상처가 평생을 짓눌렀다는 사실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는 영감님의 이야기를 통해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지, 그리고 과거의 선택이 현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의 맹목성, 그리고 그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고통과 아픔은 비단 영감님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공감과 함께 때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김영감님처럼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따뜻한 관심과 깊은 이해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주변 이웃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가요?